자, 반갑습니다. 청정상원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때마다 이렇게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저를 맞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좀 늘어나고 이제 조회수도 좀 많이 나와야지 힘이 날 텐데 이걸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거 모르셨죠 지금? 이 밑에 지금 무릎 꿇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습니다. 너무 센 악플보다는 약간의 좀 일침 정도, 바디 훅 정도. 세게 때려주세요. 그냥 안 맞는 것보다는 그냥 맞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선정상어 코너는 역시나 무엇을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브랜드 많다, 종류는 더 많다. 이번에는 제가 펜을 골라봤습니다. 프라이팬이죠. 제가 그것도 찾아봤어요. 프라이팬이냐 프라이팬이냐. 프라이팬이 많답니다. 이 프라이팬은요, 집에 없는 분들은 안 계시죠. 3-4개 정도는 다들 쓰는 거 있으실 겁니다. 토스트 굽는 팬, 에그팬, 깊어지는 궁중팬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볶음밥이나 볶음이나 내지는 뭐 웍질 같은 것도 하시고 뭐 다 하시잖아요. 프라이팬은 사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얘를 사서 사실 평생 쓰긴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다음번 쓸 프라이팬은 어떤 거 사야 될지, 최근의 트렌드나 브랜드별로 이제 다양한 특징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한번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팬은요, 무려 기원전 3000년 시대로 돌아옵니다. 그때는 프라이팬보다는 약간 냄비에 가까웠대요. 그때는 소재는 구리를 썼었다. 우리 구리를 어디다 쓰죠? 전선 갈라보면 거기 구리 나오잖아요. 열 전도가 좋고 전기도 잘 통하고 요리를 맛있게 할 수는 있지만 잘 구부러지는 성질 때문에 온전하게 그 형태를 갖추긴 쉽지가 않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썼었던 이제 구리 형태의 팬이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냐면 산발이 형태로 받침대 다리가 3개인 형태의 이 주철 냄비가 생겼다가 위에 삼각 꼭지점을 잡아서 위에 매달아 놓는 형태의 주철 냄비가 많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위에 매달거나 어디 올리게 되니까 약간 오목한 형태로 많이 돼 있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주방에서 요리를 안 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궁이에 막 불 때우고 그렇게 요리를 했었었는데, 얘가 이제 가정용으로 들어오고 가스레인지가 보급이 되면서 그때부터 바닥이 평평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프라이팬이 많이 발달하고 생겨나게 됐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코팅팬도요, 마크 그레고리라고 혹시 아세요? 이름은 좀 이제 낯설시죠?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분이, 저는 여기서도 살짝 또 저도 감명을 좀 받았던 게, 아내분께서 낚시 도구에 사용하는 코팅을 팬에 한번 입혀보는 게 어때라고 조언을 하셨대요. 와이프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미세스 그레고리 여사님께서 적용해봐라고 이게 부드럽게 말을 하셨을지, 헤이 마크 이거 좀 해보라고 막 이렇게 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제품을 개발을 해냈고 2년 뒤에 이 회사가 무슨 회사가 되냐면 테팔이 됩니다. 테팔의 전신이 그 마크 그레고리. 그 마크 그레고리 전에 미시스 그레고리 여사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분 때문에 이 프라이팬이 생겼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 거죠. 집에도 여러 가지 프라이팬이 또 있으실 거고, 제가 주변에도 선물도 많이 해봤던 게 또 이 프라이팬이거든요. 선물하고 제가 똑같은 거를 써봤던 제품 중에서도 이거 예쁘다고 샀는데 이거 예쁜 약간 쓰레기가 된 제품들도 있고, 손잡이가 너무 뜨거워져. 항상 이 손잡이 잡을 때마다 실리콘 손잡이나 오븐 형태 장갑, 그거를 끼지 않으면 쓸 수 없는 프라이팬, 선물에다가 욕먹었던 케이스도 많이 있고, 제가 방송도 최근에 계속 했던 프라이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프라이팬을 고르면 될지, 그리고 브랜드는 뭐가 있을지, 중간중간 꿀팁으로 길들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약간의 좀 꿀팁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팬을 고르는 기준, 먼저 코팅팬인데요, 바닥이 이 두꺼운 걸 고르셔야 됩니다. 그냥 봤을 때는 얘가 두꺼운 건 잘 안 보이죠. 3중이든지 5중이든지 7중이든지. 근데 보통 이제 냄비가 아니라 프라이팬은 3중, 5중에서 거의 다 판별이 나긴 합니다. 소재를 한 가지로 만들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3중이든 5중이든 겹겹이 쌓아서 만들까요? 우리가 구리가 열 전도가 잘 된다는 거 들으셨죠? 그리고 또 열 전도가 잘 되는 게 양은 냄비. 그 양은 냄비가 참 좋긴 한데, 양은 냄비를 떠올려 보면 어때요? 뭔가 막 찌그러져 있고 약간 좀 불 타 있고 그을려 있고 막 그런 것들 많이 생각이 나시죠? 이런 열 전도가 잘 되긴 하지만 위생이나 미관상이나 안전상의 그런 생각들 때문에 최근에는 장점을 가져가면서 또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콩을 두텁게 겹겹이 쌓아보자는 이런 생각이 시작이 된 거죠. 요즘 쓰는 스테인레스 팬을 보통 말씀을 드리면 보통 스텐이 많습니다. 스텐 내지는 그 위에 코팅이 위에 덧대지는 거죠. 3중이나 5중이 된다는 얘기는요, 알루미늄
알루미늄 소재가 이 한 겹이 되게 되면 안쪽과 끝을 빼고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얘가 이제 3중이 되는 거고, 알루미늄 층이 3개층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5중이 되는 거겠죠. 프라이팬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놓고 굽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바닥이 두꺼운 걸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3mm, 3T 이상을 하셔야지만이 두툼해서 이 열을 잘 끌어올릴 수가 있다 라고 일단 정리를 해드리고, 팬 자체가 3mm가 아니라 너무 얘가 얇게 되면 열을 가했을 때 혹시 이 프라이팬이 위가 살짝 솟아오르는 거 혹시 보셨어요? 중앙에다 기름을 뿌렸는데 얘가 밑으로 계속 떨어져서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오고 막. 그게 왜 그러냐면 소재를 3중 이상으로 했을 때 얘가 너무 얇아버리게 되면 열 전도가 중앙에는 잘 되고 여기는 잘 안 되고, 이 차이가 생기면 얘가 솟아오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생기게 됩니다. 겹겹이 쌓아서 쓰되 최대한 조금 두툼한 걸 하셔라. 종류가 많을 때 뭐 3중도 있고 5중도 있다. 3중보다는 당연히 5중이 열 전도도 잘 되고 요리를 맛있게 구워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이즈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작은 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 20cm, 한 요만하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구워보니까 토스트가 2개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보통 이제 에그팬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20cm보다 활용도가 조금 더 좋은 게 사이즈가 이제 24까지 올라가는데요. 24는 꽤 큽니다. 바닥 3중이나 5중 정도에서 한 24cm 정도면 사이즈가 딱 적당하기 때문에 세척하시거나 내지는 요리하실 때도 뭐 거의 부담이 없어서 데일리로 많이 쓰는 사이즈다 그러면 보통 24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 가장 일반적인 사이즈가 24 다음에는 거의 뭐 28이거든요 큰 전 같은 거 구워낼 때 한 방에 딱 뒤집을 때 그게 일반적으로 한 28cm가 됩니다. 그럼 28cm와 24cm 정도가 거의 항상 매일매일 쓸 수 있는 데일리 사이즈지 않나. 물론 커지면 많이 올릴 수는 있죠. 문제는 이걸 내가 다 손으로 다 들어야 된다. 세척할 때도 손으로 들고 세척하지 어디 막 내려놓고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쓰는 용이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사이즈를 한 28 정도로 타협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이제 있는 내에서는 어떻게 얘를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냐, 사각팬들을 또 많이 쓰십니다. 사각. 원형은 스팸이나 토스트코스 사각이 생기지만 사각형에 했을 때는 그런 각진 재료들을 넣었을 때는 사각지대가 거의 없으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키우시는 게 좋고, 소테팬이라고, 소테팬. 원 기둥 형태로 쭉 올라가는 거죠. 제일 넓게 뺄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소테팬입니다. 최대한 이 사각지대를 줄여서 끝까지 밑 면적을 뽑을 수 있다. 사이즈를 너무 넓히시기보다는 형태를 사각으로 바꾸시거나 내지는 소테팬으로 넘어가시는 것도 좋더라. 일단 내가 팬을 쓰는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 교체 주기가 아주 짧다. 뜨겁게 하던 요리를 얘를 갑자기 뭐 찬물에다 그런 것들을 자주 해서 코팅이 벗겨진다거나 교체 주기를 좀 내가 자주 바꾼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내구성이 센 걸 원하고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제품을 원하는지,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걸 나는 싫다, 손목에 좀 부담이 적은 걸 원한다, 그리고 이왕이면 한 번 썼을 때 폼나는 좀 브랜드 제품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상황들에 내가 어떤 거를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먼저 파악을 좀 하셔야 된다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천 제품들 제가 브랜드 살짝 나눠서 한번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코팅팬을 좀 예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코팅팬의 장점은 일단 조리가 간편하고 빠르기도 하고 그리고 관리가 편하다. 이게 코팅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눌러붙지도 않고 때에 따라서는 기름도 거의 안 둘러도 되더라. 그러면 이제 코팅팬에는 이 브랜드가 뭐가 있냐, 추천드리는 브랜드는 가성비 좋은 라인업도 테팔, 해피콜, 그리고 알텐바흐까지 바닥 한 5중까지 가도요 가격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정말 최근에 샀던 프라이팬 하나가 있는데 드롭스 프라이팬, 코팅력이 좋기로 되게 유명해서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의 약간의 그 팁은 세척기 들어가면 안 되고 이 겹쳐놓게 되면 약간의 좀 이제 코팅력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프라이팬 거치대 같은 걸 쓰시는 게 좋다. 조금 더 저렴한 라인업에서는 도르코, 오슬로, 드롭스, 또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제 이 스테인레스 팬인데요. 스테인레스 팬은 일단 강합니다. 산성에도 강하고 요리할 때 다양한 양념이나 불이나 이런 것에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스텐 이 프라이팬은 다들 하나쯤 가지고 계시죠. 근데 이 스텐 팬의 단점은 뭐냐면 약간의 예열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힘이라고 볼 수 있죠. 얘도 예열하는 방법이 처음에 기름을 살짝 두른 상태에서 한 1분 30초 정도 얘를 살짝 중불로 가열을 시키고 그 상태에서 불을 꺼요. 1분 30초 정도 얘를 좀 식혀줘요. 한 소끔 식어낸 상태에서 다시 불을 중불로 올립니다. 그러면 다시 얘가 기름이 우글우글 다시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이때가 스타트 시작이다.
근데 우리는 그 3분과 그 짧은 4분을 못 참잖아요. 3분 5분이면 이미 라면 끝났고 계란 끝났고 어떻게 보면 5분 내에 다 먹었고 끝나는데 그 시간도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서 이제 스텐펜은 내가 약간 좀 이제 진득하게 좀 기다려가면서 요리를 좀 확실하게 하겠다. 내가 다른 코팅팬이 있더라도 고기는 생선 용도로 따로 빼놓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스텐펜을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리는 브랜드는 에델코첸 퀸센스가 요 가성비 좋은 라인업에서는 되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 퀸센스도 이 괜찮은 이 바닥 3중 5중도 많지만 약간 너무 저렴한 라인업도 많이 있어서 요건 약간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보통 이제 어딘가에서 약간 사은품으로 상담만 받으셔도 냄비를 보내드립니다. 제일 좋은 거는 새 걸로 항상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좋지만 퀸센스나 이 에델코첸도 바닥이 조금 두툼하고 너무 저렴한 거보다는 약간 중저가 라인들을 선택하셔라. 그리고 셰프윈이라는 제품이 따로 있는데요. 저는 이 제품도 제가 찾아보다 보니 되게 이제 매력이 있는 게 뭐냐면 연마를 해줘요. 이 스텐펜이 조금 쓰기가 힘든 게 약간 타버리거나 그렇게 되면 얘를 막 벗겨내거나 할 때 되게 힘들잖아요. 스텐은 또 쓰다 보면 약간 좀 누래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깨끗하게 하려면 얘를 연마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 박스에 싸서 택배를 보내주면 평생 연마 서비스. 근데 그거를 해주면서도 가격대가 약간 중저가 라인업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애증의 아이템이죠. 애정은 아니고 애증입니다. 사랑하기도 하면서도 약간의 그 증오하는. 내일은 확실하게 하지만 너무 확실하게 해서 약간 좀 이제 무쇠입니다. 무쇠. 무쇠가 사실 장점은 되게 많습니다. 철은 일단 열 전도가 되게 잘 되잖아요. 열을 가했을 때 열 손실이 거의 없다는 거다 보니 열을 쑥 먹으면서 잘 전달해 주더라. 그 말인즉슨 요리를 맛있게 할 수 있다. 깊숙하게 전달이 된다. 무쇠로 된 프라이팬을 데일리로 쓰는 분들은 거의 안 계세요. 각 잡고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힘들지만 내가 애쓰겠다. 문제는 얘가 무쇠를 쓰게 되면서 이 단점이 있는데 이게 살짝 좀 무겁습니다. 무거워서 웍질을 못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시즈닝을 주기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 왜냐면 코팅이 따로 가미됐다기보다 내가 직접 코팅을 기름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미 스테인리스 팬에서 이미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얘를 가열하고 기름을 대고 닦아내고 식히고 다시 올리고 기름을 두르고 식혀내고 딱 이런 작업들. 심지어 제대로 된 무쇠 프라이팬들은 외부도 코팅해야 되고 내부도 해야 되면 관리하기 조금 쉽지 않다는 단점 때문에 힘든 리스크가 좀 있다. 그래서 이게 뭐 너무 무쇠로만 가면 이게 좀 무겁고 힘드니까 요즘에 이제 코팅이 가미된 것들이 좀 나와요. 버미큘라입니다. 버미큘라는 무쇠에 약간의 유약을 발라서 구워낸 게 범랑이잖아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코팅이 범랑이 들어가면서 무쇠의 장점까지 함께 들어갔다. 이게 요즘 버미큘라에서 밀고 있는 약간 트렌드거든요. 이 장단점을 함께 가져가고 싶다. 그런 분들은 버미큘라 되게 괜찮고요. 가격대가 살짝 조금 나가기 때문에 큰맘 먹고 선택하시면 좋지만 그래도 하나 정도는 집에 있게 되면 요리할 때 두툼한 이제 뭐 목삼겹이나 통삼겹 같은 것들 겉만 타버리고 얘가 안쪽까지 안 익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 두툼한 요리들을 하실 때 그런 이제 무쇠 팬들의 장점이 바로 발휘가 된다는 거죠. 일단 예쁜 걸로 따지자면 또 이 스웨덴 브랜드의 바로 스캡슐트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시즈닝 작업들을 약간 좀 해야 된다. 예쁘면 다냐? 내가 고생하면 너무너무 힘든데 그런 얘기들 하시겠지만 하나쯤은, 두 개는 힘들다. 팬은 관리를 잘 하시는 거에 따라서 이 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이 관리를 하시면 되냐면, 자, 먼저 1차적으로 프라이팬은요 아무것도 없이 열을 막 올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랬던 적 있으시죠? 뭐 요리를 넣으려고 막 냉장고 문 열다가 이미 열이 막 가해지고 있어도 얘가 막 이제 뭐 하얀색 연기가 막 나면서 영 혼자서 불타고 있어. 그런 작업들이 여러 번 막 이제 가학적인 막 이런 상황들을 좀 한다. 그럼 얘가 코팅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저희 와이프가 자주 하는 게 뭐냐면 뜨겁게 팬을 가열했다가 얘를 찬물에 취 식혀버리는 거. 대장장이가 칼을 막 이제 불을 막 빨갛게 달궜다가 얘를 물에 쫙 넣었을 때, 찬물에서 더운 물을 자주 가는 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뜨거운 불에서 요리 맛있게 하셨다가 얘를 그냥 실온에 그냥 식혀두세요. 잘 식었다. 그 상태에서 다시 뭐 찬물이든 기름기를 제거하나 더운 물이든 중성세대로 깨끗하게 코팅이 좀 벗겨지지 않도록 이제 부드러운 이 수세미로 잘 이제 눌러가면서 닦아내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너무 이 염분이 강하다거나 소스 같은 것들을 넣고 자주 끓이시는 것도 추천을 별로 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조리 도구를 쓰실 때 너무 이 강력한 거 있잖아요. 수저로 이제 막 요리할 때 막 썼더니 여기가 막 찍혀 있더라고요. 찍히게 되면 그걸 교체해야 되는 거거든요.
괜히 아깝다고 쭉 가시게 되면 내부에 있는 알루미늄 나오는 거니까 절대 쓰지 마시고 바꾸시고, 너무 센 수세미로 찢으시면 안 됩니다. 불탔다고 얘를 센 수세미로 씻기보다는 부드러운 수세미나 약한 스폰지나 베이킹소다를 일정 살짝 뿌려주시고 뜨거운 물 살짝 가미한 상태에서 얘를 문질러 주시게 되면 탄 게 잘 제거가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일단 좋으시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냄비보다도 활용을 더 많이 하는 게 이 보통 프라이팬이거든요. 하루에도 2번, 3번씩 너무나 많이 쓰는 게 프라이팬이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 코팅이 살짝 벗겨져서 다음번에 어떤 이 프라이팬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목요연하게 고르시는 요령들 그리고 브랜드들 추천을 조금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 사실 때는요, 요 사항들을 유념해서 브랜드와 제품들을 잘 골라서 잘 쓰셨으면 좋겠고, 이왕 돈 내고 샀으면 좀 오래 썼으면 좋겠잖아요. 자, 제가 꿀팁들 많이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오랫동안 이 코팅력 잘 유지해가면서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든 관심 좋아요. 제가 솔직히 욕해달라고까지 이렇게 구걸한다는 거는 좀 많이 급하다는 얘기거든요. 형님 누님들 그리고 동생분들도 뭐 많이 도와주세요. 제가 열심히 해볼 테니까 관심 많이 보내주시고 구독도 하셔야 됩니다. 보고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 댓글까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